1. 출근만 하는 계좌. 주식 계좌는 출근만 해야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은 의아해 합니다. 아니, 계좌가 100% 승률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수익이 났다는 뜻입니다. 계좌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오히려 손실난 계좌를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계속 입금만 하고 있다면 그건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계좌는 단순히 종목이 많거나 잔고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을 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진짜 우상향하는 계좌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백화점 계좌의 함정. 우리는 흔히 계좌를 채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것저것 종목을 사서 담고 때로는 유행하는 주식에 눈이 멀어 무작정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좌는 어느새 백화점처럼 변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진열되어 있고 마치 구경하는 맛은 있을지 몰라도 정작 수익은 나지 않지요. 손실 종목이 수익 종목의 성과를 갉아먹고 결국 전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종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투자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백화점식 계좌는 겉으로만 풍성해 보일 뿐 실속이 없습니다. 투자란 단순히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계좌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수집품을 쌓아두듯 담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듯 투자자도 과감한 정리를 통해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시장은 신고가, 내 계좌는 신저가. 2025년 9월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죠. 그런데 정작 지금 제 계좌는 어떨까요? 올해 들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환호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저는 시장이 아래 위로 변동성을 주어야 하는데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주식장을 열어보던 기대감조차 사라졌습니다. 매일 열었던 HTS 화면이 이제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웃는데 제 계좌는 울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가 겪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환호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야말로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성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투자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매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4. 그래도 계좌는 우상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계좌가 여전히 우상향한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CMA에 들어간 현금은 꾸준히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주 작은 액수일지라도 그것은 확실히 제 계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잡기 위한 화살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갈팡질팡 대형 종목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주식에 과감히 투자하며 시장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에 굳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의 타이밍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지키며
시장이 제게 맞는 자리를 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계좌의 수수를 집도하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십시오. 계좌에 담긴 종목들, 수익과 손실의 흐름, 그리고 지난 매매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수익이 맴돌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향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교정해야 할 습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실이 나는데도 이유 없이 버티고 있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미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났는데도 불안해서 빨리 팔았다면 그것은 전략 부족일지도 모릅니다. 계좌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술을 집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때로는 아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수익을 놓치는 것도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저 역시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투자자가 있을 뿐이지요. 마치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계좌는 단순히 주식으로 채우는 계좌가 아니라 항상 작더라도 수익으로 출금만 가능한 계좌입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며 계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향하는 길입니다. 투자는 숫자의 게임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더 확실한 길입니다. 투자의 길은 멀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언젠가는 분명 달라진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